이전 영상의 루스티그가 수감되었던 감옥 알카트라즈, 현재는 1963년 이후로 사용되지 않아 무인도이자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으나 감옥으로 사용되던 시절만 해도 모든 탈출 시도가 실패했을 만큼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어 악마의 섬이라는 별칭도 생겼습니다. 우선 구독과 좋아요부터 눌러주시고 알카트라즈 섬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봅시다.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19헥타르 면적의 작은 바위 덩어리인데요. 이 섬은 캘리포니아가 스페인 통치하에 있었던 1775년 스페인 해군 장교이자 탐험가인 후안 마누엘 데 아얄라라는 사람이 최초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 섬에 펠리컨의 섬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이름을 붙였는데 옛날 스페인어로 펠리컨은 알카트라즈로 불렀기에 시간이 지나며 점차 이 섬 자체가 알카트라즈 섬으로 굳어졌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 지역이 미국으로 넘어가며 샌프란시스코만의 방어를 위한 요새가 되었고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는 서해안의 북군 방어 요충지이자 무기고로 쓰였습니다. 한편 남북전쟁 이전인 1859년부터 범죄를 저지른 군인을 수용하는 곳으로도 쓰였는데 점차 민간인도 수용하다가 1800년대 말에 가서는 아예 수감시설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섬이 꽤나 고립된 위치라 수감 용도로 매우 적합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구독해주세요. 이 섬에서의 탈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는 7에서 10도 정도의 연중 내내 추운 바닷물과 빠른 물살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변엔 백상아리가 득실되는 백상아리들의 터전이죠. 해안에서는 2km나 떨어져 있어서 백상아리를 피해 추운 바다에서 빠른 물살을 거스르며 육지까지 닿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탈옥을 시도한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총 36명의 죄수가 14번에 걸쳐 탈출을 시도했는데 23명은 쉽게 잡혔고 6명은 총에 맞아 숨졌으며 2명은 익사했습니다. 나머지 5명은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살아서 해안까지 도착한 공식적으로 인정된 탈출 기록은 딱 한 번 있는데 존 폴 스콧은 1962년 12월 주방 아래 창고의 창문으로 기어나와 해안까지 수영했습니다. 그는 금문교 근처에서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탈출에 성공하자마자 잡혀버렸죠. 그런데 사실 유명한 알카트라즈 탈출기는 스콧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독으로도 유명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으로 출연한 이스케이프 프롬 알카트라즈라는 제목의 영화로까지 제작된 3인방의 이야기가 있죠. 알카트라즈를 탈출한 3인방은 원래 4명이었습니다. 클래런스와 존 앵글린 형제, 프랑크 모리스, 앨런 웨스트입니다. 이들은 방이 가까워 친하게 지냈으며 탈출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탈출 계획을 짜기로 마음먹은 첫날, 복도에서 버려진 톱날을 발견한 그들은 안방 뒤쪽의 벽에서 약한 부분이 어딘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개수대 아래의 환기구를 발견하고 아주 공들여 이를 파냈습니다. 직접 만든 잔망경으로 교도관이 지나가는지 감시하며 날카롭게 깎은 숟가락과 고장난 청소기의 모터를 이용해 만든 드릴 등 여러 도구를 써서 마침내 감방의 뒷벽을 서서히 깎아낸 결과 터널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이들은 매일 있는 음악 시간이란 타이밍을 이용했습니다. 죄수들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허용된 이 시간 동안 음악 소리에 붙여 그들이 터널을 파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죠. 이 터널은 마침내 교도관이 없는 감방 뒤쪽의 다용도실과 연결되었고 그들은 파이프와 환기구 등을 타고 건물 옥상까지 올라가 환기팬을 뜯어냅니다. 이렇게 그들이 탈출했어도 감방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들키면 곧바로 잡히겠죠. 그래서 가짜 사람 모형도 만들어두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당시 알카트라즈 감옥은 단순히 징벌의 목적이 아니라 재소자들의 교화 교정이 가능한지 실험해보는 감옥 중 하나여서 바깥 사회와 같은 고품질의 식사가 제공되었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탈출 전 시멘트로 머리를 만들고 여기에 페인트로 색을 칠한 뒤 수감자용 이발소에서 머리카락을 모아 입혔습니다. 그리고 베개와 옷, 수건 등을 이불 밑에 넣어 마치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50여 개 이상의 고무재질 비옷을 훔쳐 정교하게 기워서 고무보트로 만들었고 다른 수감자에게 훔친 아코디언을 뜯어 보트에 바람을 넣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조각하나마 나무 노도 만들었죠. 1962년 6월 11일 밤 그들은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처음 감방 뒤쪽의 터널을 통과할 때 웨스트가 구멍에 끼는 바람에 처음부터 제대로 탈출할 수 없었고 나머지 셋은 그를 버리고 옥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 가시가 잔뜩 깎인 울타리를 넘어 보트를 띄우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그리고 알카트라즈 섬에서 3km 북쪽에 위치한 엔젤 섬까지 노를 저어갑니다. 교도관은 다음날 아침에야 그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탈출하지 못한 웨스트에게 탈출에 가담한 죄를 묻지 않는 조건으로 충분한 진술을 확보한 FBI는 엔젤 섬까지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지만 섬에서 그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 보트, 지갑 등만 찾았을 뿐 그들의 흔적은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보통 죄수가 탈출하면 죄수복을 갈아입기 위해 옷을 훔치거나 도망을 위해 차를 훔치는 등 추가적인 범죄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런 사건이 전혀 보고된 바 없기 때문이죠. 결국 FBI는 이들이 배를 타고 오는 도중 차가운 바다 가운데서 모두 죽었을 것이란 결론을 내립니다. 탈출 후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진 3명의 죄수는 정말 바다에서 실종된 것이 맞을까요? 이는 의심해볼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앵글린 형제는 브라질의 한 농장에서 그의 가족에게 사진과 엽서 등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 필적 감정 결과 확실히 그들이 맞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인 히스토리에서는 그들이 적어도 1975년엔 살아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밀 해제된 FBI 문서에 따르면 그들도 이 형제가 브라질에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관들은 브라질에서 형제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탈출 후 3인방이 정말 어떻게 되었는지는 현재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알카트라즈 감옥과 탈출한 죄수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